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저희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예비 후보자들과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서산시 태안군 지역구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예비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후보자 초청 대담은 선관위 주관 토론회 후보 초청 기준을 준용해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자, 후보님 먼저 지역 주민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 시민 그리고 태안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하게 될 성일종 후보입니다. 그동안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정말로 과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많은 사랑을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에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초선의 4년은 우리 대한민국과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밑그림을 그린 시간이었다면 지난 또 재선의 4년은 씨앗을 뿌린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또 한 번의 신임을 물어주신다고 한다면 이러한 씨앗이 다시 움을 틔우고 또 우리 생활과 또 대한민국의 큰 성장의 시기를 가져오는 성장판이 열리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힘있는 삼선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과 또 서산 태안을 대한민국의 중심의 성장의 기지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성일종 예비 후보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3선 도전에 나섰는데요. 출마의 변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은 두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국가나 지역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한축으로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지요.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 기지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서산과 태안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키울 수 있는 지역이 없어요. 특히 그 수원 같은 데는 반도체가 와서 수원에 그 많은 지방세를 이렇게 납부하게 했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기지가 됐었잖아요. 우리 대산이 지난 30년, 40년 석유화학단지가 와서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의 큰 역할을 또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네. 앞으로 우리 태안구와 서산의 이 B지구 정주영 회장께서 막으신 이 B지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아주 중요한 성장의 기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UAM이나 또 무인 항공, 또 스텔스 이러한 최첨단 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대한민국의 핵심 축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100년을 준비하고 또 대한민국의 100년을 준비하는 성장의 모태기지가 우리 서산과 태안이 돼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미 현대차 그룹하고는 저희 지역으로 오는 거로 MOU를 3월 5일 날 체결을 했습니다. 또 태안 같은 경우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서 대기업이 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에 따른 용역 보고서까지 마쳤고요. 네. 또 사타가 들어가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선거를 앞두고 스스로가 어떤 강점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주말이면 저희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여기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을 가거나 아주 불가피한 당의 일이 있었을 때는 하루라도 꼭 있다가 올라가고 그랬죠. 그러면서 늘 주민 곁에서 제가 걷고 현장을 가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가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이 꿈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몽저수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저수지잖아요. 우리 네. 서부권에는 이만한 저수지도 없어요.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이곳에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문화 공간을 쓰면서 또 수변 문화, 선진국으로 가면 수변 쪽으로 주거와 스포츠 이러한 레저 형태가 변하잖아요. 그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곳에 요트도 타고 수상스키도 타고 또 문화 공연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제가 다니면서 많이 구상을 해서 해놓은 것들이 정말 현실이 됐습니다. 가로림만도 제 아이디어에서 나왔었거든요. 옛날에 해양 생태 보존구역으로 막 묶어서
해수부에다가 왜 우리가 순천만 국제 정원보다 못하냐, 가로림만을 그걸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받아들여지게 됐었죠. 그래서 이런 현장 밀착형으로 제가 다니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우리 지역이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제가 해서 이 꿈들이 현실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산 병원도 그렇습니다. 아주 심내혈관을 넣어가지고 꼭 필요한 우리 지역에 이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이 저의 장점이고 또 그러한 발품을 통해서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었던 이런 것들이 저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공약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산과 태안 지역의 발전을 위한 성일종 예비 후보만의 공약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선 미래형 첨단 도시를 만드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B지구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반도체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다고 한다면 하늘을 나르는 드론의 이 자가용 드론 시대가 오잖아요. 네. 앞으로 서울까지 30-40분이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금 현재도 미국에서는 150km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드론들이 지금 현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400-500km까지는 더 가야죠. 그런데 이 선두주자가 현대자동차란 말이죠. 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를 저희 지역으로 유치를 이미 MOU를 했는데 이런 부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보셨지만 전쟁이 다 드론 성격으로 좀 바뀌고 있잖아요. 육해공과 관련되는 이러한 드론 또 앞으로 무인 스텔스기까지 모든 이런 항공 모빌리티와 관련된 수소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항공 모빌리티 산업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나 지역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서산과 태안이 대한민국의 성장 기지가 되려고 한다면 또 이런 성장판을 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허허벌판인 이 부석의 웰빙 도시와 태안의 기업 도시를 다 묶어서 대한민국의 생산적인 허브 기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100년을 준비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들이 그냥 허언의 공약이 아니라 이미 MOU를 맺었거나 또 최종 보고서가 나와서 사탁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 하면서 다 만들어 놓고 기반을 구축을 해놨죠. 이것을 이제 정말로 꿈으로서 현실로서 정말 대기업들이 몰려오고 인구 소멸에 대한 걱정을 이제 그만하고 인구의 증가 지역으로 돌리고 또 국제학교가 저희 지역으로 태안 지역으로 오도록 법안을 제가 발의해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미 2개 기관이 들어오겠다고 의사가 왔어요. 그렇게 되면 미래형 첨단 도시에 국제학교까지 포함해가지고 미래형 첨단 국제도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현안들이 언제 좀 해결이 될런지 또 어떻게 좀 풀어질 수 있을지가 또 관심인데 현재 서산과 태안 지역에서 시급하게 풀어야 할 현안으로는 어떤 것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풍요롭고 또 안정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자리와 의료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래형 국제도시를 만드는 것도 그런 일환이고요. 두 번째 이제 뇌심내혈관 센터가 서산의료원에 들어와서 지금 약 500억 정도를 들여서 신축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향후에 5개층을 더 약 500억 정도 더 추가해서 한 1000억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료 문제를 의료 격차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 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있는 시스템들을 더 저희 쪽으로 더 보강을 받고 이렇게 해서 서울 가실 때의 그 시간, 경비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줄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 철도가 저희 지역의 오랜 수건이었어요. 그래서 철도 노선을 2년 반 전에 10개년 국가 철도망 계획에 집어넣어서 내포 태안선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들을 잘 가도록 하고 철도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서산 태안이 서울역까지 한 50분 거리에 들어가면 수도권화가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서산 태안 간 고속도로를 빨리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2억 5천을 들여서 기초조사를 했거든요. 사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국장한테 이 부분을 보고를 받았는데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기 완공을 해서 우리 태안 군민이 염원하던 이 고속도로망도 다 해결을 해드리면 이제 태안이 안면, 근흥, 원부까지 다 4차선 확정이 지금 확정이 돼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것들을 조기 완공하고 하면 태안의 눈부신 발전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이슈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던 서산공항 건설 사업 문제. 현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시에 이제 그 예비 타당성 조사하면 실무자 위원회가 열려서 교수들도 오고 한 10명 정도가 시민위원들이 가가지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장들이 가서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때 아주 박하게 점수를 줘가지고 0.5점이 AHP 과정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0.5점을 못 넘고 0.4점을 이제 받아가지고 떨어졌었지요. 그러니까 걱정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일부에서는 뭐 프랑카드를 내걸고 뭐 서산공항 물 건너갔다 이렇게 조롱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때 그래서 프랑카드를 걸었어요. 실무진이 못한 거 제가 해결하겠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할 때 여기에 설계비 10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면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제주도라든지 울릉도 같은 이런데 저희 지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실 수 있도록 모든 일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보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 역시 굵직한 현안인데요. 가로림만 해양정원 과시화를 위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가로림만은 예타 중에 있거든요.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누구도 관여를 못해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너무 좀 컸잖아요. 크고 이게 과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서산시, 충남도가 또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또 국회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예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고요. 지난해 예산을 할 때 이 가로림만에 제가 20억을 일할 수 있는 돈을 이미 20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타가 통과가 되면은 우리 가로림만은 해미의 역사유적, 해미읍성 같은 그리고 종교유적, 천주교의 세계 성지, 천주교 세계 성지가 있고 이 종교유적과 가로림만의 자연유적이 삼각벨트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해미에 오셔서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 가면 갯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로림만에 와가지고 낙지도 잡고 갯벌도 체험하고 하면서 조개도 캐고 하면서 우리 서산에, 태안에 이게 서산, 태안이 함께 가로림만을 품고 있잖아요. 네. 이 자연의 비경 속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또 새로운 영감을 받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가로림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20억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타가 끝나기만 하면 아마 이 사업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태안 지역의 경우 지금 석탄화력 발전 단계적 폐쇄 여파로 지역 경제 침체의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떤 대응과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 태안 같은 경우는 인구 소멸 지역이라서 군민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십니다. 제일 인구가 많았었을 때가 9만 8천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에 관련되는 한 몇천 명 정도, 2, 3천 명 정도가 되시지요.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잠정적으로 폐쇄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데 이게 태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국 삼천포라든지 또 삼척이라든지 하동 보령, 당진 모든 게 관련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특별법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22대부터 정부가 꾸준하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석탄화력을 폐지를 하면서 기금을 약 한 53조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 발전에 대한 전략들을 수립을 해오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이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같이 하자 그래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제가 협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또 태안에는 기업도시에 미래형 첨단도시가 들어가면서 이제 국방과 관련된 드론 산업에 큰 대기업들이 오게 될 텐데
이거하고 관련은 없지만 여기엔 엄청난 인구와 또 국제학교가 들어오면서 많은 인구 유발이 있을 거거든요. 특히 국제학교만 보더라도 송도 신도시, 제주도의 이 영어마을 이 두 곳이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13,000명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여기에 입학할 수가 있고 쿼터를 받게 될 거예요. 충남 교육감이 이 부분을 아마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인구는 아마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 대신 석탄 화력 발전소는 국가하고 또 여러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안전장치를 만들도록 22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비 후보님께서 22대 국회의원으로 지금 입법부죠. 국회에 다시 입성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이걸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성장판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태안과 서산에.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B지구에 서산은 웰빙지구, 태안의 기업도시에 미래의 성장판은 어느 정도 저는 기초조사가 이미 기초가 준비가 됐다고 보여지고 여기에 가속도를 붙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 속에 우리 지역이 핵심적 지역이라는 거죠. 그 성장판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국제 첨단 미래형 국제 첨단 도시를 조속하게 빨리 론칭을 해서 정말 일자리라든가 또 질 높은 이러한 생산품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쟁력 또 우리 지역이 세계 경제 영토를 넓혀가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태안 고속도로라든가 또 이 철도망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해서 우리 지역이 정말 성장의 도시가 되도록 그래서 향후 뭐 몇 년 안에 안 되겠지만 길게 보면 서태안 합쳐서 지금 24~25만 정도가 되거든요. 네. 약 한 50만 도시까지 큰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입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 여러분들께 뭐 더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지난 8년 동안 늘 주말이면 지역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어렵고 힘든 분들 찾아가서 눈물 흘리는 분 계실 때 눈물 닦아드렸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손을 잡아드렸고 또 억울한 일 당했을 때는 제가 늘 풀어드리는 비서실장의 역할을 저는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4년의 소임을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의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삶에 있어서도 저 뉴딜 같은 거 같은 큰 프로젝트를 각 어촌계별로도 많이 해드리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또 삶의 동반자가 되는 약자와 동행하는 여러분의 진정한 비서실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지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출마 후보들과의 시간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서산 태안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성일종 예비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한 각 예비 후보들의 공약과 비전을 잘 살펴보시고 아무쪼록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예비 후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